새벽 3시 17분. 세계가 잠든 시간,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단 한 줄을 올렸습니다. CNN이 생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죠. 믿기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 되나? 중국 CCTV는 긴급 특보를 냈습니다. 한국 불가능을 현실로. 일본 NHK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영국 BBC는 단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기적.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불가능하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다. 일본은 조롱했습니다. 허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30년 된 기밀 파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H 프로젝트.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는다. 5,000번의 시뮬레이션, 127번의 설계 변경,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은 불빛. 세상이 불가능이라 외칠 때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한 민족의 저력이라는 것을, 포기를 모르는 국가의 의지라는 것을 한국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말이죠.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이자 미 국방부 군사기술 분석관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지하 3층 군사분석실은 항상 차갑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10개가 동시에 깜빡이고 있었죠. CNN, BBC, AP 전부 같은 속보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잠 승인.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까?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퇴근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긴급 코드였죠. 25년 경력에서 이런 신호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나 세상이 뒤집힐 때였죠. 저는 즉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발표가 아니었죠. 이건 선전포고였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모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확인된 겁니까?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바라봤죠. CNN은 이미 실시간 브레이킹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25년간 저는 수많은 군사 기밀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없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보유한 최고 기밀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게 그 문이 열렸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술이 있습니까? 이건 가능합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분명 강력한 조선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핵추진 시스템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원자로 설계, 방사능 차폐, 추진체계 통합, 이 모든 게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AP통신이 2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직접 이전한다. 분석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죠.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을 한국과 나눈다는 겁니까? 저는 급히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이력을 찾아봤죠.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엔 독자 설계 가능성 80%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기밀 유출이라 비난했습니다. 일본 측은 동맹 균형 파괴라며 항의했죠. 호주는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단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Arch Project Confidential Initiated 1993.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1993년, 그건 30년도 더 전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핵잠수함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래 준비된 계획이었죠. 세상은 오늘 놀랐지만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죠. H Project Initiated 1993.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보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고 기밀 등급 파일 접근 권한을 요청했죠.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Hansi Initiative 1993-2025.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렸죠. 김영삼 정부 시절의 극비 문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자 핵추진 잠수함 개발 로드맵. 1993년부터 이미 설계 도면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페이지마다 상세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가득했죠. 원자로 출력 계산, 추진 효율 분석, 소음 저감 설계, 모든 게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성된 청사진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가 보낸 링크였습니다. 한화오션의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였죠. 저는 즉시 접속했습니다. 화면엔 한국 기업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완성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기술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대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30년 전부터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30년? 그들은 언제 이걸 시작한 겁니까?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한국이 미 해군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었죠.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기술 유출 위험이 크다. 시기상조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했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다시 H 프로젝트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기술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원자로 설계도를 봤습니다. 추진 시스템 도면을 확인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 해군 최신 잠수함과 유사한 효율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선 더 앞서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다. 완전한 독립체계다.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기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걸 해낸 겁니까? 동료가 말했습니다. 30년간 실패를 공부했답니다. 모든 실패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파일 속엔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설계, 수정된 도면, 개선된 수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저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이로운 집념이었죠. 한국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배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었죠. 저는 한화오션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대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비밀로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30년간 준비된 필연이었죠. 그들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조용히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의지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믿는 것. 그리고 저는 이미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AP통신이 추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한면 톱 기사를 냈죠. 제목은 동일했습니다. 한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핵잠 기술 직접 이전받는다. 저는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기사엔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가득했습니다. 영국 해군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원자로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 호주 국방연구소 박사도 비슷한 입장이었죠. 기술 이전은 명분일 뿐이다. 실제 건조는 요원하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30년을 준비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격렬한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NHK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죠.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금이 없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 이건 과장된 선전이다. 저는 일본 뉴스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아니,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걸 뒤엎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시작. 미한 공동 프로젝트 공식 가동.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재확인이었습니다. 아니, 선언이었죠. 새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필라델피아요? 미국 땅에서 한국 핵잠을 만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미국의 핵심 조선소에서 한국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완전한 기술 동맹을 의미했죠. 그 순간부터 국제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글로벌 방산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주가가 치솟았죠. 반대로 일본 조선업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하루 만에 8%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돈은 미래를 향해 흘렀죠. 그리고 시장은 한국이 미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거제도 조선소의 야간 촬영 이미지였죠. 화면 속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구나.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보이세요? 저게 한국의 심장 박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산업의 심장이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긴급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미 해군 전략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이었죠.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다른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견제가 필요합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 하나뿐입니다. 함께 가거나 뒤처지거나.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 한국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부분에선 앞서 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죠? 한국의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98.7%입니다. 우리 최신 모델이 97.2%입니다. 그들은 30년간 오직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날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기술 공유 확대, 공동 연구 개발.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25년 경력의 분석관이 한 나라를 이렇게 평가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제도 조선소 사진을 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Made in Korea는 단순한 제조 표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상징이 되었죠. 세상은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입니다. 그들의 불빛은 바다 위에서 가장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펜타곤 회의실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높은 급의 회의였죠. 사성 장군 3명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한 장성이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장성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원자로를 통제할 경험이 없습니다. 이건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설명하려 했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린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30년 전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죠. 바깥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의 허세, 과연 실현 가능한가? 기사엔 회의적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타임즈는 더 노골적이었죠. 기술 도용 의혹, 한국은 답해야 한다. 일본 언론은 연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기초 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다. 요미우리 신문도 가세했죠. 이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저는 신문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은 기사 속에 없었습니다. 오직 편견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 공동점검단을 파견한다. 직접 확인하라. 저는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미 측 기술 검증 책임자로 지목되었죠.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당신 커리어가 걸린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겠죠. 공항을 나서자 한국 측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곧바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밤새 차를 타고 내려갔죠. 새벽에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용접 불빛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밤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다. 전쟁터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모두가 전사입니다. 불가능과 싸우는 전사들이죠. 우린 설계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엔 거대한 도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단면도였죠. 모든 부품이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원자로 냉각 시스템 검증은 끝났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5,000번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000번이요? 네. 30년간 축적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00번? 우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동료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실물 테스트는 했습니까? 데이터만으론 부족합니다. 젊은 기술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위험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위험을 배워왔습니다. 실패를 공부했습니다. 30년간 당신들이 거절할 때 우리는 혼자 배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죠. 미국 측 단장이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안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젊은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념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았을까? 30년 전 그들을 거절한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답은 내일 나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조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며 공간이 드러났죠. 길이 50m의 수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조 중앙엔 거대한 기계가 잠겨 있었습니다. 핵추진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이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시험체였습니다. 한국 측 총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죠.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30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측 단장이 물었습니다. 안전은 확보되었습니까? 모든 센서가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진동.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뮬레이터 가동 준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0, 9, 8.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작동한다면? 그럼 이건 현실이 되는 겁니까? 3B 1 점화.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순간 낮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수조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모니터 속 수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상승, 압력 증가, 출력 안정화. 모든 지표가 녹색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가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히 통제된 소리였죠.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게 30년의 소리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우린 30년간 원자로 대신 데이터를 돌렸습니다. 하루 평균 50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성공할 때도 기록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당신들은 실물로 실험했습니다. 우린 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상을 만들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98.7%의 효율. 이건 우리 최신 모델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측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완벽한 모사 체계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어떤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력을 높이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1000번 테스트했습니다.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50%에서 70%로, 그리고 90%로. 수조의 물이 격하게 출렁였습니다. 진동이 바닥을 흔들었죠.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총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측 단장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수준이었습니까?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입니다. 우린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가능성 90% 이상.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은 제 경력을 바꿀 것입니다. 아니, 끝낼 수도 있었죠.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앤더슨, 그 보고서 진짜 보낼 겁니까? 진실입니다. 상부에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틀렸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동료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송신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날아갔죠.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커리어를 끝내는 문장이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상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틀렸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옳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이 증명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기술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늦게 봤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도 의지도 경험도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거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팀과 함께였죠. 미국, 영국, 호주에서 온 기술진 수십 명이 동행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첫 실물 엔진 모듈 점화 시험이었죠. 조선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한국 측 총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앤더슨 씨,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준비됐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30년 준비했습니다.
우린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두께 3m의 방호벽이었죠. 그 안에 실물 원자로 모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었죠.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엔 수십 개의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죠.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원 점검, 냉각수 주입 확인, 센서 작동 정상, 긴장된 목소리들이 응답했습니다. 1번 라인 정상, 2번 라인 정상, 3번 라인 정상.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점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0, 9, 8.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 4, 3, 2, 1, 점화.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순간 낮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 속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온도 상승, 압력 증가.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수온 급상승, 냉각 시스템 이상.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모니터가 빠르게 깜빡였죠. 온도 190도 돌파, 위험 수준입니다. 미국 측 단장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즉시 중단하시오! 그러나 한국 측 책임자는 침착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조정 중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우린 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모니터 속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30도, 140도. 저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건 실패입니까? 기술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뉴얼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밸브를 조작했죠. 수동으로 냉각수를 조절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2차 냉각 라인 개방, 압력 조정, 출력 70%로 감소. 수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천천히 내려갔죠. 140도에서 130도로, 그리고 120도로.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온도 안정화, 압력 정상, 출력 유지.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책임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엔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완벽한 리듬이었죠.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국 측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수동 제어로 안정화시켰다고? 한국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우린 5,00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이 상황을 127번 겪었습니다. 대응법을 알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언이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엔진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어떤 오류도 없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점화 시험 종료, 모든 수치 정상, 성공. 그 순간 조선소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기술자들이 서로를 껴안았죠. 30년의 무게가 그 함성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국 측 단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선소 밖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예측했고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승리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날 바다의 심장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다. 2주 후 세상이 주목하는 날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실물 공개 시연.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초청되었죠. 저는 미국 국방대표단으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영국, 일본, 호주 대표단도 함께였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고요할수록 역사는 요동친다는 것을. 도크 앞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죠. CNN, BBC, NHK. 전 세계 80개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있겠습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오전 10시 정각,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30년간 준비해온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천막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길이 83m, 배수량 3,000톤급, KSS-N1,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죠. 실시간 송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선체는 완벽했습니다. 용접선 하나 보이지 않았죠? 외벽엔 태극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명이 뒤로 비틀거렸죠. 믿고 싶지 않았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정말 작동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미국에서 송출되는 영상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를 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미국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크의 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잠수함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잠수 시험을 시작합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죠. 잠수함의 해치가 닫혔습니다. 엔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죠. 물이 완전히 차올랐습니다. 잠수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거품이 일었죠. 선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니터가 수심을 표시했습니다. 수심 10m, 수심 30m, 수심 50m, 수심 100m. 정지. 5분이 지났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온도, 압력, 산소 농도.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죠. 시스템 전체 안정. 일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상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죠. 해치가 열렸습니다. 승조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조선소 전체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눈가가 젖는 걸 느꼈습니다. 한화오션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197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5,000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든 실패와 배움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 말할 때 그들은 조용히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죠. 생중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한국이 세계에 말하는 겁니다. 우린 준비되어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린 해냈다. 도크의 문이 열리자 세계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한 나라가 꿈을 물속에서 현실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그날 바다는 한국을 기억했습니다. 8장. 그날 이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면 톱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세계 핵잠수함 역사의 새 장을 열다. BBC도 특집 방송을 편성했죠. 30년 준비의 결실, 한국의 기적.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NHK는 짧은 보도만 내보냈죠. 한국 핵잠 공개, 기술 수준 검증 필요. 그러나 댓글창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뒤처졌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 요청을 보냈죠.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한다. 미국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 확대 필요성. 저는 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워싱턴 의회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한국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 눈으로 봤습니다. 30년간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실물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기술 유출 가능성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기술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30년 전 한국을 거절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방문이었죠.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용접 불빛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죠. 젊은 기술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앤더슨 씨, 다시 오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우릴 이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모델은 더 강력할 겁니다. 벌써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30년 더 준비할 순 없죠. 이제 우린 속도를 낼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죠. 해질녘, 저는 조선소 밖 언덕에 올랐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림을 기술로 바꿨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만들었죠. 불가능을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25년간 바다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기술을 분석했죠.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건 그 모든 이론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과학, 믿음의 기술. 그들은 세상이 불가능하다 말할 때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의 해군 교본엔 한국의 이름이 쓰일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기록이었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한국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 쓰일 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건조했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이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불빛은 미래의 불빛이었습니다.